수천 년 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광활한 중원, 황하가 흐르는 땅. 오늘은 중국 진나라와 한나라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며 들어주세요. 전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한 소년이 역사를 바꾸려 합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당신의 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기원전 500년경. 중국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주나라 왕실이 약해졌습니다. 천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제후들이 독립했으며 전쟁이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춘추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나라가 서로 싸웠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삼켰으며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7개의 강국이 남았습니다. 진초, 제, 연, 한, 휘조. 전국 칠웅이라 불렸고 패권을 다투었으며 중원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진나라. 서쪽 변방에 있었고 오랑캐 취급을 받았으며 문화가 낮다고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야심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360년. 효공이 진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왕이었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싶었으며 인재를 찾았습니다. 위나라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상왕. 본명은 공손왕이었고 법가 사상가였으며 개혁가였습니다. 효공에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효공이 믿었습니다. 개혁하라. 상왕의 변법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업을 장려했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한 자에게 땅을 줬고 곡식을 많이 생산한 자를 포상했으며 상공업을 억제했습니다. 군공제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적의 목을 벤 수만큼 자기를 줬고 귀족도 공이 없으면 특권을 잃었으며 실력주의가 되었습니다. 연자제를 도입했습니다. 5집을 오로 10집을 10으로 묶었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같이 벌받게 했으며 서로 감시하게 했습니다. 법을 엄격하게 집행했습니다. 왕족이라도 예외 없었고 태자의 스승도 벌을 받았으며 공정했습니다. 귀족들이 반발했습니다. 너무 가혹하다. 전통을 무시한다. 하지만 효공이 지지했습니다. 상황이 계속 개혁했고 20년 동안 진나라를 바꿨으며 강국이 되었습니다. 농업 생산이 늘었습니다. 군대가 강해졌고 백성들이 전쟁에 목숨을 걸었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효공이 죽었습니다. 기원전 330년. 세왕이 즉위했고 귀족들이 상왕을 고발했으며 영모제가 씌워졌습니다. 상왕이 도망쳤습니다. 변방으로 갔지만 자신이 만든 법 때문에 숙박을 거부당했고 아이러니였습니다. 결국 잡혔습니다. 거열형을 당했고 술에 5대가 몸을 찢었으며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남았습니다. 변법이 폐지되지 않았고 진나라는 계속 강했으며 상왕의 유산이 살아있었습니다. 진나라가 동쪽으로 확장했습니다. 다른 6나라가 두려워했습니다. 합종책을 폈고 남북으로 동맹을 맺었으며 진나라를 막으려 했습니다. 진나라는 연행책으로 맞섰습니다. 하나씩 회유했고 동맹을 깨뜨렸으며 분열시켰습니다. 외교관 장의가 활약했습니다. 혀로 나라를 얻었고 계략으로 동맹을 무너뜨렸으며 삼촌지설이라는 고사를 남겼습니다. 백기 장군이 전장을 누볐습니다. 인도라 불렸고 100만 명을 죽였으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기원전 260년. 장평대전. 진나라와 조나라가 맞붙었습니다. 3년 동안 대치했고 백기가 조나라 40만 명을 생매장했으며 잔혹했습니다. 중원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진나라 왕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210년. 장양왕의 아들 자초가 조나라의 볼모로 가 있었습니다. 가난했고 천대받았으며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상인이 주목했습니다. 여부리. 부유한 상인이었고 기와가거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었으며 투자의 귀재였습니다. 자초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투자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자초를 도왔습니다. 돈을 대줬고 옷을 해주었으며 진나라 왕실에 로비했습니다. 자신의 애첩을 자초에게 주었습니다. 조이라는 여인이었고 이미 임신 중이었으며 자초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기원전 210년 정월 이름을 정이라 지었고 나중에 역사를 바꿀 아이였습니다. 여부리의 계략이 성공했습니다. 자초가 태자가 되었고 조나라에서 돌아왔으며 왕이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210년 장양왕이 죽었습니다. 자초가 왕이 되었습니다. 장양왕이라 불렸지만 3년 만에 죽었고 13살 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진왕정 어린 왕이었고 여부리가 섭정했으며 실권을 쥐었습니다. 여부리가 승상이 되었습니다. 문신우라 불렸고 권력의 정점에 올랐으며 야심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태우 조이와 여전히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소문이 퍼졌고 위험해졌으며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노예라는 자를 태우에게 보냈습니다. 환관인 척했지만 사실은 아니었고 태우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교만해졌습니다. 태우의 총애를 믿고 술에 취해 나는 왕의 의부다라고 자랑했으며 소문이 돌았습니다. 기원전 230년 노예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태우의 옥새를 훔쳐 군대를 일으켰고 궁궐을 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왕정이 진압했습니다. 22의 젊은 왕이었지만 단호했고 냉정했으며 무자비했습니다. 노예를 거열형에 처했습니다. 일족을 멸했고 태우를 유폐시켰으며 여부리를 파면했습니다. 여부리가 자살했습니다. 독약을 마셨고 기와과거의 꿈이 끝났으며 진왕정이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이사 초나라 출신이었고 순자의 제자였으며 법가 사상가였습니다. 진왕정에게 상소했습니다. 지금이 천하통일의 기회입니다. 육국을 하나씩 격파해야 합니다. 먼 나라를 공격하고 가까운 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진왕정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사를 중용했고 전략을 짰으며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간첩을 풀었습니다. 금을 뿌려 육국의 신하들을 매수했고 내부에서 흔들었으며 분열시켰습니다. 기원전 230년 한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가장 약한 나라였고 쉽게 무너졌으며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200년 조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왕전 장군이 이끌었고 수도 한 단을 포위했으며 함락시켰습니다. 조나라 왕천이 사로잡혔고 나라가 멸망했으며 진왕정이 태어난 곳이 정복되었습니다. 기원전 200년 위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황하 물길을 돌려 수도 대량을 침수시켰고 3개월 만에 항복받았으며 물공으로 이겼습니다. 기원전 200년 초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가장 큰 나라였고 강했으며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젊은 장군 이신이 나섰습니다. 20만 명으로 공격했지만 패배했고 진나라가 처음으로 크게 졌습니다. 진왕정이 왕전을 다시 불렀습니다. 70세 노장이었지만 60만 명을 주시오라고 요구했고 진왕이 들어줬습니다. 왕전이 신중하게 싸웠습니다. 1년 동안 대치했고 초나라가 방심할 때 기습했으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초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200년 연나라와 대나라가 항복했습니다. 연나라 태자단이 자객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현가였고 역수한풍 장사일거 불복환이라는 시를 읊었으며 실패했습니다. 진왕정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추격했고 연나라를 멸했으며 폭수했습니다. 기원전 200년 마지막 남은 제나라가 항복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문을 열었고 왕이 스스로 항복했으며 저항 없이 끝났습니다. 육국이 모두 멸망했습니다. 진왕정이 38살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육국을 정복했고 중국을 통일했으며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왕이라는 칭호로는 부족했습니다.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새로운 칭호가 필요하다. 이사가 제안했습니다. 사망오제를 합쳐 황제라 하십시오. 진나라가 처음이니 시황제라 하십시오. 진왕정이 받아들였습니다. 짐은 시황제다. 2세, 3세, 만세까지 전하리라. 진시황. 중국 최초의 황제가 탄생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천하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도를 통일했습니다. 문자를 통일했습니다. 소전체를 표준으로 삼았고 전국에서 같은 글자를 쓰게 했으며 의사소통이 쉬워졌습니다.
화폐를 통일했습니다. 반량전을 만들었고 둥근 동전에 네모난 구멍을 뚫었으며 전국에서 통용되었습니다. 도량형을 통일했습니다. 자대, 저울을 똑같이 만들었고 상거래가 편해졌으며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수레바퀴 폭을 통일했습니다. 육척으로 정했고 전국의 길에 바퀴 자국이 맞았으며 운송이 원활해졌습니다. 법률을 통일했습니다. 진나라법을 전국에 적용했고 엄격하게 집행했으며 질서를 잡았습니다. 군현제를 실시했습니다. 봉건제를 폐지했고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했으며 지방을 직접 통치했습니다. 36군으로 나눴습니다. 각 군에 군수와 군의를 두었고 서로 견제하게 했으며 중앙 집권을 강화했습니다. 수도 함양을 확장했습니다. 120만 호를 이주시켰습니다. 육국의 귀족들을 함양으로 옮겼고 감시했으며 반란을 예방했습니다. 거대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아방궁 건설을 시작했고 70만 명을 동원했으며 웅장했습니다.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치도라 불렀고 함양에서 사방으로 뻗었으며 50보 넓이였습니다. 칡도를 만들었습니다. 함양에서 북쪽 변방까지 1800리 산을 깎고 계곡을 메웠으며 일직선으로 뚫었습니다. 몽염 장군이 흉노를 몰아냈습니다. 북쪽 변방이 위협받았습니다. 흉노 기마 민족이 침략했고 약탈했으며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몽염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북벌했습니다. 흉노를 격파했고 오르도스 지역을 차지했으며 국경을 넓혔습니다. 만리장성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시대 때 각국이 쌓은 성벽들을 연결했고 보강했으며 하나의 거대한 장성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군인, 백성, 죄수들이 일했고 험한 산악지대에서 혹독한 추위와 더위 속에서 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과로로, 추위로, 굶주림으로 뼈가 성벽 속에 묻혔고 맹강녀의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도 진출했습니다. 50만 대군을 보냈고 영남 지방을 정복했으며 지금의 광동, 광서, 베트남 북부까지 차지했습니다. 영거라는 운하를 팠습니다. 상강과 이강을 연결했고 물자, 수송이 가능해졌으며 남방 경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동쪽으로 바다까지, 서쪽으로 농서까지, 남쪽으로 남해까지, 북쪽으로 만리장성까지 역사상 가장 큰 통일 제국이었습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순행했습니다. 5번 순행했고 각지를 돌아다녔으며 석비를 세웠습니다. 태산에 올랐습니다. 봉선 이례를 행했고 하늘의 천하통일을 구했으며 황제의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동쪽 바닷가에 갔습니다. 불로초를 찾으려 했고 서복에게 3천 동남동녀를 주어 보냈으며 영생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도 드리워졌습니다. 백성들이 지쳤습니다. 만리장성, 아방궁, 진시황 등 끝없는 공사에 동원되었고 세금이 무거웠으며 불만이 쌓였습니다. 법이 가혹했습니다. 작은 죄에도 엄벌을 내렸고 백성들이 두려워했으며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지식인들이 비판했습니다. 순우월이라는 유생이 간언했습니다. 법이 너무 가혹합니다.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진시황이 듣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갑니다. 함양 궁전 위로 석양이 비춥니다. 거대한 도성이 붉게 물들고 황제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며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위수 강가에 저녁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느리게 조용히 물리를 감쌉니다. 궁전 아래 도시가 어두워집니다. 상인들이 가게를 닫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평화가 찾아옵니다. 진나라의 밤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며 달빛이 성벽을 비춥니다. 궁전의 등불이 켜지고 파수꾼이 교대하며 고요가 깃듭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통일된 천하를 지나갑니다. 전국 시대가 끝났습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천년의 땅이 잠들어갑니다. 역사가 쌓이고 세월이 흐르며 시간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먼 곳에서 파수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밤새 들리는 고요한 소리들이 진나라를 감싸고 있습니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육국을 정복했고 황제가 되었으며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불로불사, 신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방사들을 불렀습니다. 방사. 도교의 술사들이었고 불로초를 안다고 주장했으며 황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서복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제나라 출신이었고 말을 잘했으며 진시황을 설득했습니다. 동쪽 바다에 삼신산이 있습니다. 봉래, 방장, 영주, 신선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불로초가 있습니다. 진시황이 믿었습니다. 가서 구해오라. 서복에게 3,000명의 동남동녀를 주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었고 배를 주었으며 막대한 재물을 실어주었습니다. 서복이 바다로 떠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시황이 채촉했고 서복이 핑계를 댔으며 큰 물고기가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시황이 직접 바다로 갔습니다. 쇠뇌를 들고 물고기를 쏘려 했으며 집착했습니다. 서복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갔다는 전설이 있었고 그곳에서 정착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며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의 집착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은을 마셨습니다. 방사들이 불로장생의 약이라 했고 믿고 복용했으며 천천히 중독되었습니다. 성격이 변했습니다. 의심이 많아졌고 쉽게 화를 냈으며 잔인해졌습니다. 한편 거대한 공사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방궁. 진시황이 꿈꾸는 궁전이었습니다. 기원전 210년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수 남쪽에 자리 잡았고 동서 500보 남북 50장 위층에 10,000명이 앉을 수 있었으며 아래층에 5장 높이의 깃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70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죄수들, 백성들, 노역에 끌려왔고 밤낮으로 일했으며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제목을 사천과 귀주에서 가져왔습니다. 천리 밖에서 운반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고통이 컸습니다.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진시황이 살아있는 동안 완성하지 못했고 나중에 항우가 불태웠으며 꿈으로 끝났습니다. 만리장성이 계속 건설되었습니다. 몽염 장군이 감독했습니다. 30만 군대와 수십만 백성이 동원되었고 산을 넘고 계곡을 메우며 동쪽에서 서쪽까지 연결했습니다. 험한 지형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웠고 겨울에는 혹한이었으며 일하다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맹강녀의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새로 결혼한 남편이 만리장성 공사에 끌려갔고 소식이 없었으며 아내가 찾아갔습니다. 이미 죽어 성벽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맹강녀가 울었고 통곡했으며 그 슬픔에 만리장성이 무너졌다는 전설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진시황릉도 건설 중이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시작했습니다. 여산 북쪽 기슭에 거대한 지하 궁전을 만들었고 38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70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깊이 파고 들어갔고 지하수가 나올 때까지 팠으며 동으로 간을 부었습니다. 궁전을 재현했습니다. 천장에 별자리를 그렸고 바닥에 수은으로 강과 바다를 만들었으며 기계로 흐르게 했습니다.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도구를 막기 위해 쇠뇌를 설치했고 자동으로 화살이 발사되게 했습니다. 병마용을 만들었습니다. 진시황릉 동쪽에 거대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실물 크기의 병사, 조각상들 7,000개가 넘었고 말과 전차도 함께 묻었습니다. 각 병사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세밀하게 조각되었고 원래는 채색되었으며 군대를 재현했습니다. 사후 세계에서도 군대를 거느리려 했습니다. 영원히 황제로 살려 했고 죽음 너머까지 지배하려 했으며 집착이었습니다. 내부 통치는 가혹했습니다. 미사가 승상이 되었습니다. 법과 사상을 철저히 실행했고 엄벌주의를 택했으며 백성들을 억눌렀습니다. 작은 죄에도 큰 벌을 내렸습니다. 길에서 죄를 벌이면 얼굴에 먹칠을 했고 도망가면 발뒤꿈치를 잘랐으며 공포로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이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기원전 200년 함양 궁전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70명의 박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유생들이었고 학자들이었으며 진시황을 축하했습니다. 추정신이라는 박사가 간언했습니다. 옛날에는 제후들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봉건제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지금의 9년제는 전통에 어긋납니다. 의사가 반박했습니다. 옛것을 배우는 자들이 현재를 비난합니다.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진시황에게 상주했습니다. 옛날을 들먹이며 현재를 비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서적을 불태워야 합니다. 진시황이 동의했습니다. 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의학, 농업, 점술책을 제외하고 모든 책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시경, 서경, 제자백가의 책들 30일 안에 관청에 바치지 않으면 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국에서 책들이 모였습니다. 수레에 실려왔고 궁전 앞에 쌓였으며 불에 타올랐습니다. 수천 년 지혜가 재가 되었습니다. 많은 고전이 사라졌고 문화가 단절되었으며 역사가 지워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책을 숨겼습니다. 벽 속에, 땅 속에 몰래 보존했고 덕분에 일부가 살아남았습니다. 이듬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사 노생과 후생이 도망쳤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툭툭했지만 구할 수 없었고 두려워서 달아났습니다. 떠나기 전 진시황을 비난했습니다. 황제가 잔인하고 자기중심적이다. 법이 가혹하고 형벌이 심하다. 진시황이 분노했습니다. 함양의 유생들을 조사했습니다. 신문했고 고문했으며 서로를 고발하게 했습니다. 460여 명의 유생과 방사를 잡았습니다. 함양 밖에서 생매장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산채로 묻었으며 갱유라 불렸습니다. 분서갱유. 책을 불태우고 유생을 묻다. 역사상 최악의 문화 탄압 중 하나였습니다. 장남부소가 간언했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천하가 이제 막 안정되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시황이 화를 냈습니다. 부소를 북방으로 보냈고 몽영 군대를 감시하게 했으며 멀리 쫓아냈습니다. 막내 아들 호해가 총애를 받았습니다. 어리고 순종적이었으며 진시황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황간 조구가 호해의 스승이었습니다. 법률을 가르쳤고 야심이 있었으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진시황이 5번째 순행을 떠났습니다. 기원전 210년 가을 동쪽으로 순행을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 호해와 황간 조구를 데려갔고 승상 이사도 동행했으며 대규모 행차였습니다. 운몽택에서 물고기를 쏘았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았고 만족했으며 계속 동쪽으로 갔습니다. 낭야에 도착했습니다. 바닷가였고 석비를 세웠으며 황제의 공덕을 새겼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의 산동 지역 날씨가 더워졌고 진시황이 몸이 안 좋다고 느꼈습니다. 평원진을 지날 때 병이 심해졌습니다.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수은 중독의 누적 효과였고 50세의 몸이 지쳤으며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사구 땅에 도착했을 때 진시황이 죽었습니다. 기원전 200년 7월 황제가 죽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고가 비밀로 했습니다. 이사와 모의했고 지금 발표하면 혼란이 일어난다며 숨겼습니다. 시신을 수레에 싣고 계속 이동했습니다. 여름 날씨였고 냄새가 났으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짠 생선 수레를 함께 보냈습니다. 냄새를 가리기 위해 생선 냄새로 시신 냄새를 덮었으며 계속 서쪽으로 갔습니다. 조고가 음모를 꾸몄습니다. 미사를 설득했습니다. 부소가 황제가 되면 몽염을 중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승상은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호해를 옹립합시다. 미사가 망설였습니다. 충신이었지만 권력을 잃고 싶지 않았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유조를 조작했습니다. 진시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장남 부소에게 보내는 편지, 너는 불효하다, 자살하라고 썼습니다. 몽염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죄가 있으니 죽어라. 부소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슬퍼했고 눈물을 흘렸으며 아버지의 명인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몽염이 말렸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부소는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의심할 수 없다. 칼로 자결했고 정통 후계자가 사라졌습니다. 몽염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중에 독약을 받고 죽었으며 충신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함양에 도착한 후 진시황의 죽음을 발표했습니다. 호해가 이세왕제로 즉위했습니다. 21살이었고 경험이 없었으며 조구가 조종했습니다. 조구가 실권을 잡았습니다. 낭중령이 되었고 궁중을 장악했으며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사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세왕제에게 말했습니다. 승상이 너무 권력이 큽니다. 위험합니다. 이사가 위기를 느꼈습니다. 상소를 올렸지만 조구가 막았고 황제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조구가 모함했습니다. 이사의 아들이 반란을 꾀한다. 이사가 체포되었습니다. 고문을 받았고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억울했습니다. 기원전 200여년 이사가 허리가 잘리는 요차명을 당했습니다. 삼족이 멸했고 진나라를 세운 공신이 비참하게 죽었으며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죽기 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너와 함께 상체에서 토끼 사냥이나 하고 싶구나. 이제 그럴 수 없겠지. 이세왕제는 무능했습니다. 조구의 꼭두각시였고 궁궐에만 틀어박혔으며 정치에 무관심했습니다. 조구가 시험했습니다. 사슴을 끌고 와서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이세왕제가 웃었습니다. 승상이 잘못 보셨소. 사슴인데요.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슴이라 했고 어떤 이는 말이라 했으며 어떤 이는 침묵했습니다. 조구가 사슴이라고 한 신하들을 처형했습니다. 황제를 속이려 했다며 죽였고 지록 이마에 고사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세금이 무거웠고 부역이 끝없었으며 법이 가혹했습니다. 진승과 오강이라는 농민이 있었습니다. 대택향에서 어양으로 가는 부역에 징집되었고 900명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길이 끊겼고 정해진 날짜에 도착할 수 없었으며 늦었습니다. 진나라 법은 엄격했습니다. 기한을 어기면 참수. 모두 죽게 되어 있었고 절망했습니다. 진승이 말했습니다. 도망가도 죽고 반란을 일으켜도 죽는다. 차라리 싸우다 죽자. 왕후장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기원전 200여년 7월 대택향에서 봉기했습니다. 진승과 오강이 반란을 일으켰고 900명이 따랐으며 불씨가 당겨졌습니다. 3시간에 번졌습니다. 주변 농민들이 합류했고 수천 명이 되었으며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진나라 현을 공격했습니다. 지방관을 죽였고 무기를 빼앗았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진승이 왕을 칭했습니다. 장초라는 나라를 세웠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며 태초라고 외쳤습니다.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육국의 후손들이 폭국을 외쳤습니다. 초나라, 제나라, 연나라,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모두 다시 일어섰고 진나라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항량과 조카 항우가 거병했습니다. 초나라 장군의 후손이었고 8,000명을 모았으며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유방이라는 사람도 봉기했습니다. 폐연의 정장이었고 소아와 초참이 추대했으며 수백 명을 이끌었습니다. 진나라가 급히 진압하려 했습니다. 장한 장군이 이끌었습니다. 죄수들을 풀어 군대로 만들었고 20만 명 반란군을 공격했습니다. 진승의 군대가 패배했습니다. 부하가 배신했고 진승이 죽었으며 첫 봉기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계속 일어났고 진나라는 막을 수 없었으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함양 궁전 위로 석양이 비춥니다. 한때 강했던 제국의 수도 이제는 불안에 떨고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아방궁 건설 현장이 조용해집니다. 일꾼들이 작업을 멈추고 도구를 내려놓으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갑니다. 만리장성 위로 바람이 붑니다. 차갑고 쓸쓸하고 수많은 희생 위에 쌓인 성벽을 지나갑니다. 진나라의 밤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며 달빛이 궁전을 비춥니다. 파수꾼이 교대하고 등불이 켜지며
불안한 밤이 계속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변화의 기운을 싣고 옵니다. 진시황이 꿈꿨던 만세 제국. 이세에서 이미 흔들리고 백성들이 일어났으며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년의 땅이 잠들어갑니다. 역사가 쌓이고 세월이 흐르며 시간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먼 곳에서 파수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밤새 들리는 고요한 소리들이 진나라를 감싸고 있습니다. 기원전 200여년, 진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육국이 다시 세워졌으며 진나라 군대가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두 영웅이 떠올랐습니다. 항우, 초나라 명장 항연의 손자였고 25살의 젊은 장군이었으며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유방, 폐연의 작은 관리였고 48살의 늦깎이였으며 사람을 얻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항우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힘이 셌습니다. 보통 사람 10명을 당했고 키가 8척이 넘었으며 위풍당당했습니다. 숙부항량이 키웠습니다. 글을 가르쳤지만 싫어했고 검술을 가르쳤지만 한 사람만 이기는 것이라며 관심 없어 했습니다. 병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만명을 당하는 것이라며 비로소 배웠고 대략만 알고 깊이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시황이 순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화려한 행차였고 위풍이 대단했으며 항우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겠다. 숙부가 입을 막았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지만 속으로 조카의 큰 뜻을 알았습니다. 진승호강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항량이 오중에서 거병했습니다. 8,000명을 모았고 조카 항우를 부장으로 삼았으며 진나라에 맞섰습니다. 초나라 왕족 후손을 찾았습니다. 회왕의 손자심을 옹립했고 초회왕이라 칭했으며 명분을 세웠습니다. 항우가 첫 전투에서 빛났습니다. 양성 전투. 진나라 군대를 격파했고 태수를 죽였으며 위명을 떨쳤습니다. 항량이 진나라 장군 장안과 싸웠습니다. 정도 전투에서 패배했고 항량이 전사했으며 초나라군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항우가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26살 조카가 숙부의 군대를 물려받았고 폭수를 다짐했습니다. 장안이 조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거룩을 포위했고 조나라 왕이 구원을 요청했으며 초회왕이 군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송이를 상장군으로 삼았습니다. 항우를 차장으로 범증을 말장으로 삼았고 북상했습니다. 하지만 송이가 머뭇거렸습니다. 안양에서 46일을 머물렀고 진격하지 않았으며 형세만 관망했습니다. 항우가 분노했습니다. 조나라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인가? 지금 가서 진나라를 치면 초나라가 강해질 것인데. 새벽에 송이의 막사로 갔습니다. 칼로 목을 베었고 머리를 들고 나와 외쳤습니다. 송이가 제 나라와 내통의 반역을 꾀했다. 초회왕의 밀명으로 처형했다. 장군들이 두려워하며 폭종했습니다. 항우가 스스로 상장군이 되었고 초회왕이 사후 승인했으며 권력을 잡았습니다. 기원전 200여년 거록대전. 항우가 전군을 이끌고 황하를 건넜습니다. 배를 모두 침몰시켰습니다. 솥을 모두 깨뜨렸고 집을 모두 태웠으며 3일치 식량만 가지고 갔습니다. 파부침주. 배를 부수고 솥을 깨뜨린다. 돌아갈 길을 끊었고 죽기 아니면 살기였습니다. 병사들이 각오했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 거록성 아래에서 진나라 군대와 맞붙었습니다. 9번 싸웠습니다. 9번 모두 이겼고 진나라군을 격파했으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 사람이 10명을 당했습니다. 함성이 하늘을 찔렀고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으며 무적이었습니다. 제후들의 군대가 주변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고 초나라군의 용맹에 두려워했으며 감탄했습니다. 장안의 진나라 군대가 항복했습니다. 20만 명이 무기를 버렸고 항우에게 굴복했으며 거록 전투가 끝났습니다. 항우가 제후들을 만났습니다. 막사 밖에서 무릎 꿇고 기다렸습니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고 떨며 들어왔으며 폭종을 맹세했습니다. 상장군 항우를 뵙습니다. 28살의 항우.
제후들의 맹주가 되었고 천하가 두려워했으며 절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했습니다. 항복한 진나라 병사 20만 명. 먹일 식량이 부족했고 반란이 두려웠으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안에서 밤에 생매장했습니다. 20만 명을 구덩이에 묻었고 장수 둘만 남겼으며 잔혹했습니다. 진나라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항우를 두려워했고 미워했으며 원한을 품었습니다. 한편 유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폐연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민의 아들이었고 배우기를 싫어했으며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정장이 되었습니다. 작은 관리였고 백성들을 이끌고 여산으로 부역을 가야 했으며 책임이 있었습니다. 도중에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여산에 도착하면 죄를 받을 것 같았고 걱정했습니다. 술에 취해 말했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나도 도망가겠다. 수십 명이 따랐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소. 망탕산에 숨었습니다. 도적이 되었고 100여 명이 모였으며 소아와 초참이 찾아왔습니다. 반란이 일어나자 추대되었습니다. 패공이라 불렸고 군대를 이끌었으며 진나라에 맞섰습니다. 장량을 얻었습니다. 한나라 귀족이었고 뛰어난 전략가였으며 유방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항량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초나라 편에 섰고 작은 부대를 이끌었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초회왕이 약속했습니다. 먼저 관중에 들어가는 자를 관중왕으로 삼겠다. 항우는 북쪽으로 갔습니다. 거룩을 구원하러 대군을 이끌고 갔으며 진나라 주력과 싸웠습니다. 유방은 서쪽으로 갔습니다. 소수 병력으로 우회하며 조용히 진격했습니다. 진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세왕제가 무능했고 조고가 권력을 농단했으며 반란을 막지 못했습니다. 조고가 이세왕제를 죽였습니다. 스스로 죽으라고 강요했고 왕위를 빼앗으려 했으며 진나라 왕족 자영을 옹립했습니다. 자영이 조고를 죽였습니다. 삼족을 멸했고 황간의 횡포를 끝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방이 무간을 넘었습니다. 진나라 군대가 막았지만 매수했고 길을 열었으며 계략으로 이겼습니다. 기원전 200년년 10월 유방이 함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진왕 자영이 항복했습니다. 흰옷을 입고 밧줄로 목을 묶고 옥새를 받치며 나왔고 굴복했습니다. 유방이 관중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궁궐의 보물을 차지하십시오. 유방이 거절했습니다. 백성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백성들과 약속했습니다. 약법 3장.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사람을 상하게 한 자는 벌을 받는다. 도둑질한 자는 벌을 받는다. 진나라의 가혹한 법은 모두 폐지한다.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소와 양을 잡아 대접했고 환영했으며 유방을 지지했습니다. 한 달 후 항우가 도착했습니다. 40만 대군을 이끌었고 함양에 왔으며 분노했습니다. 유방이 먼저 들어왔다. 관중왕이 되려 한다. 항우의 모사 범증이 말했습니다. 유방이 위험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홍문에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기원전 200년년 12월 홍문연. 항우가 유방을 초대했습니다. 명목은 축하였지만 실제로는 제거하려 했고 4만 명의 군대가 대기했습니다. 유방이 100여 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장량, 번쾌 소수만 동행했고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범증이 항우에게 눈짓했습니다. 지금 죽이십시오. 하지만 항우가 망설였습니다. 유방이 사과했고 공손했으며 차마 죽이지 못했습니다. 범증이 항장을 불렀습니다. 건물을 보이라. 춤을 추며 유방을 죽여라. 항장이 칼춤을 추었습니다. 유방에게 다가갔고 기회를 노렸으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항백이 막아섰습니다. 항우의 숙부였지만 장량과 친분이 있었고 함께 춤을 추며 유방을 보호했습니다. 번쾌가 뛰어들었습니다. 방패를 들고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패공이 위험하다며 호통쳤습니다. 항우가 감탄했습니다. 장사로다. 술과 고기를 주었고 번쾌가 날로 먹으며 호기를 부렸습니다. 유방이 화장실 간다며 빠져나왔습니다. 말을 타고 도망쳤고
장량이 뒤처리했으며 목숨을 건졌습니다. 범증이 탄식했습니다. 아, 천하를 빼앗길 것이다. 유방을 죽이지 못한 것이 화근이다. 항우가 함양에 입성했습니다. 진왕 자영을 죽였습니다.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자비했으며 잔인했습니다. 함양을 불태웠습니다. 3개월 동안 불이 탔고 궁전이 재가 되었으며 보물을 약탈했습니다. 백성들을 학살했습니다. 진나라 사람들이 원망했고 두려워했으며 민심을 잃었습니다. 한 유생이 간언했습니다. 관중의 도읍을 정하십시오.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항우가 거절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부귀하고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면 피단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유생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초나라 사람은 원숭이가 관을 쓴 것과 같다. 항우가 듣고 그를 삶아 죽였습니다. 스스로 서초패왕이라 칭했습니다. 초회왕을 의제로 격하시켰고 제후들을 봉했으며 천하를 나눴습니다. 18명의 제후왕을 봉했습니다. 공신들을 각지에 배치했고 자신은 팽성을 도읍으로 삼았으며 패권을 쥐었습니다. 유방을 한중왕으로 봉했습니다. 관중이 아니라 변방 한중으로 좌천시켰고 멀리 보냈습니다. 유방이 한중으로 갔습니다. 불만이었지만 참았고 때를 기다렸으며 준비했습니다. 장량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잔도를 불태우십시오. 야심이 없음을 보이고 항우를 안심시키십시오. 잔도를 태웠습니다. 험한 산길이었고 교통로였으며 다시 나오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항우가 안심했습니다. 유방은 위협이 아니다. 하지만 유방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신을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원래 항우 밑에 있었지만 등용되지 못했고 유방에게 왔으며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소아가 추천했습니다. 한신이 도망가려 합니다. 밤에 말을 타고 쫓아가 데려왔습니다. 꼭 중용하십시오. 유방이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단에 올라 인수를 주었고 예를 갖췄으며 한신이 감격했습니다. 한신이 계책을 냈습니다. 명수함도. 명백하게는 잔도를 수리하는 척하고 몰래 진창으로 나가 관중을 기습하십시오. 기원전 200년년 8월 유방이 한중에서 나왔습니다. 관중의 장수들이 방심했습니다. 잔도가 끊겼는데 어떻게 오나? 한신이 기습했습니다. 빠르게 진격했고 관중을 차지했으며 제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항우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제나라의 반란 때문에 동쪽으로 가야 했고 직접 오지 못했으며 부하를 보냈습니다. 초안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4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팽성, 형양, 성곡 크고 작은 전투가 70여 차례 피로 물들었습니다. 팽성 전투. 유방이 50만 대군을 이끌고 항우의 수도를 공격했습니다. 항우가 3만 정예로 반격했습니다. 새벽에 기습했고 유방군을 대파했으며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방이 도망쳤습니다. 수레에서 자식들을 밀어냈고 가벼워야 빨리 간다며 필사적이었습니다. 형양에서 대치했습니다. 2년 넘게 대치했고 항우가 포위했으며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진평의 계락. 항우와 범증을 이간시켰고 범증이 떠났으며 항우가 최고모사를 잃었습니다. 한신이 동쪽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위나라, 조나라, 제나라를 차례로 격파했고 항우를 포위했으며 형세가 기울었습니다. 회하에서 최후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기원전 200년년 12월 항우가 10만 군대로 포위되었습니다. 유방이 30만으로 포위했고 한신이 30만으로 합류했으며 팽월, 경포도 왔습니다. 밤에 초나라 노래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사면초가. 유방이 포로로 잡은 초나라 병사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고 항우 진영을 둘러쌌으며 심리전이었습니다. 항우가 놀랐습니다. 한나라가 벌써 초나라를 다 차지했는가? 어찌 초나라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술을 마셨습니다. 애처부미인가 마지막 밤을 보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세상을 덮는데 시운이 불리하니 오추마도 나가지 않는구나. 오추마가 나가지 않으니 어찌할까? 우미나 우미나 그대를 어찌할까? 우미인이 검으로 자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항우가 통곡했습니다. 새벽에 항우가 포위를 뚫었습니다. 800명의 기병을 이끌고 남쪽으로 돌파했으며 도망쳤습니다. 오강까지 도착했습니다. 강 건너는 강동이었고 고향이었으며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강정장이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십시오. 강동으로 가서 재개하십시오. 항우가 웃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데 어찌 강을 건너겠는가. 강동 자제 8,000명과 함께 서쪽으로 왔는데 지금 혼자 돌아가 무슨 면목으로 부영들을 보겠는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오추마를 오강정장에게 주었고 좋은 말이니 아껴주시오라며 이별했습니다. 도보로 싸웠습니다. 20여 명만 남았지만 수백 명을 죽였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유방의 옛 친구를 봤습니다. 너는 나의 옛 친구가 아닌가? 그 사람이 울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우가 말했습니다. 내 목에 천금의 현상금이 걸렸다 들었다. 내가 너에게 이 공을 주겠다.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습니다. 31살 천하를 호령했던 영웅이 쓸쓸히 죽었습니다. 유방이 천하를 얻었습니다. 기원전 200영년 2월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쿠코를 한이라 하고 장안을 수도로 정했으며 한 고조가 되었습니다. 초안지가 끝났습니다. 항우는 용맹했지만 잔인했고 강했지만 고집스러웠으며 인재를 잃었습니다. 유방은 약했지만 사람을 얻었고 지혜롭지 못했지만 지혜로운 자를 썼으며 천하를 얻었습니다. 천하를 얻은 것은 세 사람 덕분이다. 장량의 계략, 소아의 내정, 한신의 군사 모두를 쓸 수 있었기에 이겼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장안 궁전 위로 석양이 비춥니다. 새로 세워진 한나라의 수도 붉게 물들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강 강가의 저녁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항우가 마지막을 맞이한 곳 조용히 슬프게 영웅을 기억합니다. 장안 거리가 어두워집니다.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상인들이 가게를 닫으며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한나라의 밤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며 달빛이 궁전을 비춥니다. 황하 물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어오며 고요가 깃듭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새로운 제국을 지나갑니다. 초안의 대결이 끝났습니다. 한나라가 세워졌고 400년 왕조가 시작되었으며 역사가 흘러갑니다. 천년의 땅이 잠들어갑니다. 영웅의 이야기가 쌓이고 세월이 흐르며 시간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먼 곳에서 파수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밤새 들리는 고요한 소리들이 한나라를 감싸고 있습니다. 기원전 200여년 유방이 한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천하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했고 백성들이 지쳤으며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유방이 공신들을 봉했습니다. 한신을 초항으로, 팽어를 양항으로, 경포를 회남항으로 삼았고 논공행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신들이 너무 강하다. 반란을 일으키면 어쩌나. 한신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초항 한신에게 모반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유방이 직접 잡으러 갔고 한신이 투항했으며 회음으로 격하되었습니다. 장안으로 옮겼습니다. 감시했고 권력을 빼앗았으며 불안해했습니다. 기원전 190년 여우가 한신을 죽였습니다. 궁궐로 불러들여 모반을 꾀했다며 종로에서 죽였고 삼족을 멸했습니다. 토사구팽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한신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뱅얼도 죽었습니다. 모반 혐의로 잡혔고 살해되었으며 고기로 만들어 제후들에게 보냈습니다. 경포가 두려워했습니다. 나도 곧 죽겠구나. 먼저 반란을 일으켰지만 진압되었고 죽었습니다. 공신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유방이 병들었습니다. 화살을 맞은 상처가 덧났고 악화되었으며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기원전 190년 유방이 죽었습니다. 62살이었고 8년을 통치했으며 한나라를 세운 공이 있었습니다. 아들 해제가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약했고 어머니 여우가 실권을 잡았으며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여후. 유방의 황후였고 강했으며 잔인했습니다. 해제가 일찍 죽었습니다. 23살에 병으로 자식 없이 죽었고 여우가 계속 권력을 잡았습니다. 여씨 일족을 중용했습니다. 여산, 여록, 여씨들을 왕으로 봉했고 권력을 독점했으며 유씨 왕조를 위협했습니다. 기원전 180년 여우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일어났습니다. 진평과 주발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여씨 일족을 모두 죽였으며 유씨를 복원했습니다. 유방의 넷째 아들 항을 옹립했습니다. 문제라 불렸고 40살에 즉위했으며 어질었습니다. 문제가 인정을 베풀었습니다. 세금을 줄였습니다. 15분의 1을 받던 것을 30분의 1로 낮췄고 백성들이 숨통이 트였으며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형벌을 완화했습니다. 육형을 폐지했고 태형과 장형으로 바꿨으며 인도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궁궐 확장을 하지 않았고 백성 10집의 재산과 같다며 거부했으며 솔선수범했습니다. 아들 경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문경지치. 문제와 경제시대 40년 동안 평화와 번영이 계속되었고 한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인구가 늘었습니다. 농업이 발전했고 창고에 곡식이 넘쳤으며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흉노가 위협했습니다. 흉노. 유목 기마민족이었고 강했으며 끊임없이 침입했습니다. 묵특선우시대. 가장 강성했고 30만 기병을 거느렸으며 한나라를 압도했습니다. 유방시대에 백등산에서 포위당했습니다. 7일 동안 갇혔고 가까스로 탈출했으며 치욕이었습니다. 화친 정책을 썼습니다. 공주를 시집 보냈고 피단과 곡식을 바쳤으며 평화를 샀습니다. 하지만 계속 침입했습니다. 약탈했고 백성들을 잡아갔으며 고통이 컸습니다. 문제와 경제도 참았습니다. 국력을 키웠고 때를 기다렸으며 준비했습니다. 기원전 140년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유철. 경제의 아들이었고 16살의 젊은 황제였으며 야심이 컸습니다. 한무제. 무공을 떨친 황제라는 뜻이었고 54년을 통치했으며 한나라를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즉위 초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 투태우가 살아있었고 권력을 쥐고 있었으며 간섭했습니다.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유학을 중시하고 인재를 등용하려 했지만 투태우가 막았습니다. 기원전 130년 투태우가 죽었습니다. 한무제가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26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었고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유학을 국교로 삼았습니다.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백가를 내치고 유술만 존숭한다. 유교 경전을 공부한 자만 관리로 등용했고 사상을 통일했습니다. 태학을 세웠습니다.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였고 50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으며 나중에 수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앙집권을 강화했습니다. 제후왕들의 영지를 줄였습니다. 추을령을 내렸고 자식들에게 영지를 나눠주게 했으며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제후왕들이 반발했습니다. 5초 7국의 난이 이미 경제 때 있었지만 진압되었고 중앙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했습니다. 염철 전매제 막대한 수입이 생겼고 재정이 풍부해졌습니다. 균수법과 평준법. 물가를 조절했고 상인을 통제했으며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국력이 충분해졌습니다. 한무제가 결단했습니다. 흉노를 치겠다. 하지만 먼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사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역으로 흉노 뒤쪽에 있는 대월지를 찾아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장건이라는 궁중 시종이 지원했습니다. 기원전 130년 장건이 100여 명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서쪽으로 갔습니다. 하서주랑을 지나 흉노 땅을 통과하려 했지만 붙잡혔습니다. 흉노 선우가 억류했습니다. 대월지로 가려는구나. 우리 땅을 거쳐가게 할 수 없다. 10년 동안 억류되었습니다. 흉노 여인과 결혼했고 자식도 낳았지만 뜻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봐서 도망쳤습니다. 가족과 함께 서쪽으로 계속 갔고 대월지를 찾았습니다.
천산산맥을 넘었습니다. 대왕국을 지나 강거국을 거쳐 대월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대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정되었다. 흉노와 싸울 이유가 없다. 실망했지만 서역을 탐험했습니다. 대하, 안식, 조지 등 많은 나라를 보았고 정보를 모았으며 견문을 넓혔습니다. 1년 후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남쪽 길로 돌아가려 했지만 또 흉노에게 잡혔습니다. 1년 더 억류되었고 선우가 죽자 혼란을 틈타 탈출했습니다. 기원전 100년 장안으로 돌아왔습니다. 13년 만이었습니다. 100여 명 중 2명만 살아 돌아왔고 장건과 부하 1명이었습니다. 한 무제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비록 대월지와 동맹은 못 맺었지만 서역의 정보를 얻었다. 귀중하다. 장건이 보고했습니다. 서역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대환, 강거, 대월지, 대하, 안식 모두 교역을 원합니다. 초계 피단이 대하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무제가 결심했습니다. 서역으로 길을 열겠다. 먼저 흉노를 쳐야 했습니다. 젊은 장군들을 등용했습니다. 위청. 한 무제의 황후 위자부의 오빠였고 뛰어난 장수였으며 침착했습니다. 곽거병. 위청의 조카였고 18살의 젊은 천재였으며 대담했습니다. 기원전 100년 첫 번째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청이 10,000명의 기병을 이끌었습니다. 북쪽으로 진격했고 흉노를 기습했으며 70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작았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나라가 공세를 취했고 승리했으며 사기가 올랐습니다. 기원전 100년 곽거병이 빛났습니다. 가서 회랑을 공격했습니다. 10,000명도 안 되는 기병으로 천리를 질주했고 흉노왕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번째 원정. 다시 하서로 갔고 흉노왕을 죽였으며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흉노 혼야왕이 40,000명을 이끌고 항복했습니다. 하서 회랑이 한나라 땅이 되었고 서역으로 가는 길이 열렸으며 대승이었습니다. 기원전 100년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위청과 곽거병이 각각 50,000명을 이끌었습니다. 동서로 나눠 진격했고 흉노 본거지를 공격했으며 대회전이었습니다. 위청이 단선우와 싸웠습니다. 포위했지만 선우가 도망쳤고 추격했지만 놓쳤습니다. 곽거병이 서쪽에서 대승했습니다. 2,000리를 질주했고 70,0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으며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난거서산에 올라 제사를 지냈습니다. 흉노를 멸하고 서역을 평정했다. 하지만 이듬해 병으로 죽었습니다. 24살 천재 장군이 요절했고 한 무제가 슬퍼했습니다. 무덤을 기련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을 잊지 않겠다. 흉노가 약해졌습니다. 기련산을 잃고 가축이 번식하지 못한다. 연지산을 잃고 여인들의 얼굴에 화장을 못한다. 슬픈 노래를 불렀고 북쪽으로 물러났으며 위협이 줄었습니다. 서역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기원전 100년 장건이 두 번째 서역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사신이었습니다. 300명의 사절단, 소와 양 수만 마리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갔고 당당했습니다. 오송국에 도착했습니다. 동맹을 맺으려 했고 왕을 설득했으며 우호관계를 맺었습니다. 부사들을 각국으로 보냈습니다. 대환, 강거, 대월지, 대하, 안식 각 나라의 사신이 갔고 외교를 펼쳤습니다. 교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단길. 실크로드라 불리게 되었고 장안에서 시작해 서역을 거쳐 로마까지 이어졌으며 문명을 연결했습니다. 한나라 피단이 서쪽으로 갔습니다. 부드럽고 화려했으며 서역과 로마에서 황금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서역의 말이 동쪽으로 왔습니다. 대환의 한열마, 땀이 피처럼 붉었고 천리마라 불렸으며 한 무제가 탐냈습니다. 포도, 호두, 석류. 서역에서 왔고 중국에 전해졌으며 새로운 작물이 되었습니다. 악기와 춤. 호학가우선, 서역 문화가 들어왔고 한나라 궁정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불교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도 확장했습니다. 남어를 정복했습니다. 지금의 광동과 광서, 베트남 북부까지 한나라 영토가 되었고
남의 군을 설치했습니다. 서남이를 폭속시켰습니다. 운남 지역 야만으로 여겨졌지만 정복했고 9년을 설치했습니다. 동쪽으로 조선을 쳤습니다. 위만 조선. 한반도 북쪽에 있었고 독립적이었으며 한나라를 거부했습니다. 기원전 100여년 한 무제가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육군과 해군으로 협공했고 1년 포위 끝에 함락시켰으며 4군을 설치했습니다. 한나라 영토가 최대가 되었습니다. 동쪽으로 바다, 서쪽으로 파미르고원, 남쪽으로 베트남, 북쪽으로 고비 사막. 하지만 대가도 컸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세금을 올렸고 백성들이 힘들어했으며 불만이 쌓였습니다. 말년에 한 무제가 후회했습니다. 윤대 조서를 내렸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제 전쟁을 멈추겠다. 백성들을 쉬게 하겠다. 기원전 80년 한 무제가 죽었습니다. 70살이었고 54년을 통치했으며 한나라를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업적이 컸습니다. 흉노를 물리쳤고 영토를 넓혔으며 실크로드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과오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혹사시켰고 재정을 탕진했으며 말년에 혼란을 남겼습니다. 사마천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한 무제 시대의 역사가였고 사기를 썼으며 중국 최초의 기전체 역사서를 완성했습니다. 일흥을 변호했다가 궁형을 받았습니다. 치욕이었지만 살아남았고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라며 견뎠습니다. 3000년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황제부터 한 무제까지 본기 세가, 열전, 130편, 52만 6500자. 객관적으로 썼습니다. 황제의 잘못도 기록했고 평민의 업적도 남겼으며 역사가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한나라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쇠퇴가 시작되었습니다. 외척과 환관이 권력을 다투었고 황제가 약해졌으며 혼란이 커졌습니다. 기원후 8년 왕망이 찬탈했습니다. 신나라를 세웠고 한나라가 잠시 끊겼으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씨앗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갑니다. 장안 궁전 위로 석양이 비춥니다. 한 무제가 세운 건장궁, 붉게 물들고 영광의 시대를 기억합니다. 실크로드 위로 낙타 행렬이 지나갑니다. 천천히 꾸준히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며 문명을 나릅니다. 장안 거리가 조용해집니다. 서역 상인들이 여관으로 돌아가고 시장이 문을 닫으며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나라의 밤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며 달빛이 성벽을 비춥니다. 멀리 기련산이 보이고 흉노를 물리친 땅이 고요히 잠듭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황금시대를 지나갑니다. 한 무제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영광과 희생, 확장과 고통, 모든 것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천년의 땅이 잠들어갑니다. 역사가 쌓이고 세월이 흐르며 시간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먼 곳에서 파수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바람소리, 모래소리, 밤새 들리는 고요한 소리들이 한나라를 감싸고 있습니다. 기원후 8년 한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왕망이 황제 자리를 빼앗았고 신나라를 세웠으며 200년 한나라 왕조가 끊겼습니다. 왕망 외척 출신이었고 황후의 조카였으며 권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검소했습니다. 청렴하다고 칭송받았고 백성들을 도왔으며 명성이 높았습니다. 점점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어린 황제를 옹립했고 섭정이 되었으며 실권을 쥐었습니다. 기원후 9년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신나라라 칭했고 새로운 나라라는 뜻이었으며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상주의적 개혁이었습니다. 토지를 국유화하려 했습니다. 왕전이라 불렀고 사고팔 수 없게 했으며 귀족들이 반발했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하려 했습니다. 사람을 사고파는 것은 그만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었고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화폐를 여러 번 바꿨습니다.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했고 경제가 무너졌으며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관직 이름을 고대식으로 바꿨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행정이 마비되었으며 불만이 쌓였습니다. 흉노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흉노 선우를 항노 복으로 격하시켰고 흉노가 분노했으며 국경이 불안해졌습니다. 자연재해가 겹쳤습니다. 황하가 범람했습니다. 기원 후 11년 대홍수가 났고 수십만 명이 죽었으며 난민이 넘쳐났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었고 백성들이 굶주렸으며 절망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미군. 농민 반란군이었고 눈썹을 붉게 칠했으며 정미라 불렸습니다. 산동 지방에서 일어났고 수만 명이 모였으며 관군을 격파했습니다. 농림군. 호북 지방에서 일어났고 농림산을 근거지로 삼았으며 강력했습니다. 전국에서 반란이 퍼졌습니다. 왕망의 군대가 진압하지 못했고 신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으며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한나라 왕족들도 일어났습니다. 유연. 한나라 황실의 먼 후손이었고 남양에서 거병했으며 한나라 부활을 외쳤습니다. 농림군과 연합했고 왕망의 수도 장안을 공격했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기원 후 23년 장안이 함락되었습니다. 왕망이 궁궐에서 죽었습니다. 난군에게 살해되었고 시신이 찢겼으며 신나라가 멸망했습니다. 15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유연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경시제라 불렸지만 무능했고 농림군 장수들이 권력을 다투었으며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정미군이 서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장안을 공격했고 경시제를 몰아냈으며 또 다른 황제를 옹립했습니다. 군벌들이 할거했습니다. 각지에서 스스로 왕을 칭했고 10여 명의 황제가 있었으며 대혼란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유수.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었지만 몰락한 가문이었고 남양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형 유연이 먼저 거병했습니다. 유수도 따라갔고 작은 군대를 이끌었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곤양 전투. 왕망의 대군 40만 명이 공격했고 유수의 형이 포위되었으며 위기였습니다. 유수가 구원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3,000명뿐이었지만 기습했고 왕망군을 대파했으며 기적을 이뤘습니다. 운석이 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왕망군 진영에 하늘에서 돌이 떨어졌고 혼란이 일어났으며 유수가 승리했습니다.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형 유연이 경시제에게 죽었습니다. 질투했고 공을 시기했으며 살해했습니다. 유수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참았고 폭수하지 않았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경시제가 무너진 후 유수가 하북으로 갔습니다. 기원 후 25년 하북의 호족들이 유수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하남의 고성에서 즉위했고 광무제라 칭했으며 후한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31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천하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군벌이 각지를 장악했고 통일이 필요했으며 오래 걸릴 것이었습니다. 광무제가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유능한 장수들을 얻었습니다. 운대 28장 뛰어난 장군들이 모였고 각지를 정벌했습니다. 등우가 농서를 평정했습니다. 오랜 포위 끝에 할것 세력을 굴복시켰고 서쪽을 안정시켰습니다. 오한이 사천을 평정했습니다. 공손수를 격파했고 성도를 함락시켰으며 남서쪽을 차지했습니다. 1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기원 후 37년 마지막적 공손년을 격파했습니다. 요동까지 평정했고 천하가 다시 통일되었으며 후한이 완성되었습니다. 광무제는 전한과 달랐습니다. 유학을 더욱 중시했습니다. 유생들을 등용했고 덕치를 강조했으며 문치주의를 펼쳤습니다. 호족을 우대했습니다. 지방 대지주들을 인정했고 협력했으며 안정을 얻었습니다. 황간을 멀리했습니다. 전한의 교훈을 배웠고 황간에게 권력을 주지 않았으며 초기에는 깨끗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궁궐을 화려하게 짓지 않았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으며 모범을 보였습니다. 명장이자 명군이었습니다. 기원 후 57년 광무제가 죽었습니다. 63살이었고 33년을 통치했으며 한나라를 부활시킨 공이 컸습니다. 아들 명제가 이었습니다. 명장지치. 명제와 그 아들 장제시대
40년 동안 후한이 번영했고 안정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인구가 6천만 명을 넘었고 경제가 발전했으며 문화가 꽃폈습니다. 서역으로 다시 진출했습니다. 반초 장군. 명제 때 서역 경영을 맡았고 31년 동안 서역에 머물렀으며 50여 개 나라를 폭속시켰습니다. 소수 병력으로 처음에 36명만 데리고 갔지만 지혜와 용기로 서역을 평정했습니다. 구자를 격파했고 소륵을 굴복시켰으며 실크로드를 다시 열었습니다. 부하 가명을 더 서쪽으로 보냈습니다. 대진국까지 갔고 로마 제국에 도달했으며 동서 교류가 재개되었습니다. 종이가 발명되었습니다. 체륜. 황관이었지만 기술자였고 종이 제조법을 개량했습니다. 기원후 105년경. 나무 껍질, 삼배, 어망 등을 이용해 얇고 부드러운 종이를 만들었고 혁신이었습니다. 대나무 강과 피단을 대체했습니다. 저렴했고 만들기 쉬웠으며 널리 퍼졌습니다. 문화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책을 만들기 쉬워졌고 지식이 전파되었으며 문명이 진보했습니다. 나중에 서쪽으로 전해졌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로 중동으로 유럽까지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후한도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관과 외척이 권력을 다투었습니다. 황제가 어렸을 때는 외척이, 황제가 성장하면 황관이 번갈아가며 권력을 잡았습니다. 당고의 화. 황관들이 유생들을 탄압했고 수천 명을 잡아 죽였으며 지식인들이 숙청되었습니다. 지방에서 불만이 쌓였습니다. 세금이 무거웠고 관리들이 부패했으며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기원후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장각이 이끌었습니다. 태평도라는 종교를 만들었고 수십만 명의 신도를 모았으며 창천이 이미 죽고 황천이 마땅히 선다고 외쳤습니다. 머리에 노란 수건을 둘렀습니다. 황건적, 전국에서 동시에 봉기했고 수십만 명이 일어났으며 후한을 뒤흔들었습니다. 진압했지만 상처가 깊었습니다. 중앙의 권위가 무너졌고 지방 군벌들이 강해졌으며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동탁이 낙양을 장악했습니다. 황제를 조종했고 폭정을 펼쳤으며 대신들을 죽였습니다. 조조 원소 유비 송건. 군웅이 일어났고 삼국시대가 시작되려 했으며 후한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기원후 220년 후한이 멸망했습니다. 400년 한나라 왕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유산은 남았습니다. 한족. 한나라 시대에 형성된 민족 정체성이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졌으며 중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한자. 한나라 때 정착된 문자체계,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문화권을 연결합니다. 유교. 한나라가 국교로 삼았고 2000년 동안 중국을 지배한 사상이 되었으며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과거제 기원. 한나라 때 시작된 인재 등용제도, 나중에 과거제로 발전했고 능력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의 전통.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역사를 기록하는 전통이 확립되었고 이후 왕조들이 따랐습니다. 실크로드. 동서양을 연결한 무역로, 한나라가 개척했고 문명 교류의 통로가 되었으며 세계사를 바꾸었습니다. 기술과 발명. 종이, 치징계, 수레, 농업기술, 한나라 때 발전했고 인류 문명에 기여했습니다. 중앙집권 국가의 모델. 9년제, 관료제, 통일된 법률, 한나라가 완성했고 이후 중국 왕조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진나라가 통일을 이뤘습니다. 한나라가 제도를 완성했고 400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중국 문명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영향을 줍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낙양 궁전 위로 마지막 빛이 비춥니다. 후한의 수도, 한때 번영했던 곳, 이제는 고요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황하가 천천히 흐릅니다. 1000년 동안 변함없이 중원을 적시며 문명을 키우고 영원히 흐릅니다. 장안 거리가 어두워집니다. 한나라가 시작된 곳, 영광의 시간들,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밤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며 달빛이 만리장성을 비춥니다. 진시황이 쌓고 한나라가 지킨 성벽 여전히 서 있고
역사를 증명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400년 역사를 지나갑니다. 진나라의 통일, 한나라의 번영, 광무제의 부활, 모두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남았습니다. 문화는 이어졌고 전통은 계승되었으며 중국 문명은 계속됩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천천히. 황하의 흐름이 당신을 감싸고 고대 황제들의 지혜가 속삭이며 천년 역사가 꿈속으로 이어집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당신의 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천년의 땅이 잠들어갑니다. 역사가 쌓이고 세월이 흐르며 시간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먼 곳에서 파수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밤새 들리는 고요한 소리들이 중국을 감싸고 있습니다.